안녕하세요. 황쌤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고려대 합격자 생기부도 보고 그다음 수시 등급과 그리고 2021 입시 전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은 것들을 보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할까요? 이제 고대하면 최상위권 학생들이 꼭 쓰는 대학 중 하나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윤을 또 받지 못하면은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서울대는 보통 문과 한 명이나 이과 한 명의 제한이 있죠. 그리고 연대는 이제 특목이나 자사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라는 소문이 있어서 일반고 학생들이 좀 꺼려하기도 하죠. 그래서 가장 문이 넓은 고려대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이죠. 작년 입시. 그러니까 2020 입시에서 고려대 전형별 특징을 먼저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일반 전형이 있고 학교 추천 2가 있었어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학교 추천 1이 있었고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학교 추천 1은 교과 100%예요. 그러니까 서류가 안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면접 보고 최저, 수능 최저가 있고요. 다음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학교 추천 2가 있고 일반 전형이 있었는데 서류 100%인 거는 똑같아요. 그리고 면접 보고 최저를 보는 건 똑같은데 과연 이제 학생들이 어떤 전형으로 내가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 했었어요. 이제 작년 등급을 보면 좀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일단 먼저 최저 한번 볼까요? 최저를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에서 인문계 같은 경우는 국수, 영사 4개 영역 등급 합이 6이죠. 6이라고 하면 2211 뭐 이렇게 맞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조금 수월하네요. 4개 영역 등급 합 7이고요. 의과대는 보시면 되고요. 비고에 보시면 이제 탐구 영역이 2개 과목이 중 상위 한 과목만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2개 다 합산해서 평균 등급이 아니라 하나만 잘하면 되는 거죠. 인문계하고 자연계는 좀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학교 추천 1은 자, 인문계가 국수, 영사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 합 6, 그리고 한국사는 3등급이네요. 자연계는 이제 7이고요. 비구는 탐구 영역 2개 과목 평균 등급으로 반영을 합니다. 헷갈리죠? 그러니까 일반 전형하고 학교 추천 1의 차이가 뭐냐면 여기는 4개, 그리고 학교 추천 1은 3개예요. 그런데 위에 있는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탐구가 하나만 반영이 되는데 학교 추천 1 같은 경우는 또 탐구가 2개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어떤 학생들은 일반 전형 최저 맞추기가 쉽다는 학생들도 있었고, 또 어떤 학생들은 차라리 학교 추천 1이 낫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여기 개인마다 좀 다르겠죠. 나 학교 추천 2 볼까요? 2를 보시면 인문계하고 자연계하고 보시면 여기 3개 등급 합 5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자연계는 3개 등급 합 6이고요. 근데 여기서 탐구 영역이 또 2개 과목 평균 등급으로 반영을 하고 있어요. 너무 복잡하죠. 최저도 다 다르고, 그리고 교과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종합전형도 2개나 있으니까 도대체 어떤 거를 지원해야 나한테 유리한지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복잡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되게 힘들어 했었고, 어떤 전형을 골라야 될지에 대해서. 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일단은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할게요. 수시 등급 보시면 아시겠죠? 일단 일반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의 수시 등급을 보시면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2.56으로 되어 있죠. 국문학과는 3.15, 철학과는 3.04, 인문 계열의 학과들이 쭉 나와 있네요. 그리고 영어영문학과는 2.97,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테지만, 도거동문학과는 3.70.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고대를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이 1등급대가 아니에요. 대부분 다 2등급, 3등급대예요. 평균이. 자, 밑에도 한번 볼까요? 밑에 여기까지도 일반 전형인데요. 밑에 보시면은 수학과 2.16, 그다음 물리학과 2.28, 화학과 2.28, 1등급대가 전혀 없죠. 자, 그렇게 보셨을 때 도대체 일반 전형 학생들은 누가 지원을 할까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누구나 아시겠지만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특목이나 자사고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급대가 2등급, 3등급대로 이렇게 형성이 되었는데, 보통 특목이나 자사 같은 경우에는 전교 1등이 2.5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니까 전교 1등, 2등, 3등 아이들이 지원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고려대 학교 추천 1 수시 등급입니다. 자, 학교 추천 1은 위에서 보셨듯이 교과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의 수시 등급은 당연히 높겠죠. 보시면 경영대학 1.2 이렇게 나와 있고, 한문학과 1.28로 나와 있죠.
생명공학부는 1.36 아니죠? 1.09인가요? 그죠? 생명공학부는 1.09 상당히 높죠? 자, 아까랑 차이가 있죠.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등급대가 낮은데 지금 이 학교 추천 원 같은 경우는 1점대 거의 극 초반에 형성이 돼야 합격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이제 교과 전형이니까 밑에도 보시면 수학과도 지금 1.15죠.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학교 추천 원이에요. 교과고요. 서류를 보지 않죠. 학교 추천 2입니다. 학교 추천 2는 이제 종합 전형입니다. 종합 전형이고 등급 형성을 한번 볼까요? 영문학과 1.69, 독어 1.96. 대부분 1점대로 형성이 됐네요. 1점대지만 학교 추천 1과는 달리 학교 추천 1은 1점대 초반이었잖아요. 근데 1점대 중반에서 후반까지도 이제 평균 등급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학교 추천 1보다는 조금 더 내신 평균이 낮죠. 자,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특목 자사고를 위한 전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 등급 한번 볼게요. 한문학과 3.61, 영어 영문 3.07, 노어 노문학과 3.83 상당히 낮죠? 4등급대에도 있네요. 4등급대 여기 보시면 4.84 환경 생태공학부.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건 일반고를 위한 전형이 아니고 특목이나 그런 자사를 위한 전형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쟁률 한번 비교해 보면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10대1 정도 형성이 됐었고요. 학교 추천 2의 전형은 6대1 정도고요. 학교 추천 1은 3대1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교과가 제일 낮네요. 학교 추천 1이 교과였으니까. 내신 등급을 비교를 해보면 거꾸로 되네요. 학교 추천 1은 1등급 초반으로 형성이 됐었고요. 학교 추천 2는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1등급 중반이고요.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2등급 중반으로 형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일반고다. 근데 일반고인데 전교 1등이에요. 그래서 내신 극 초반이에요. 1.03. 당연히 뭘로 써야 되겠습니까? 학교 추천 1으로 썼겠죠. 그런데 1.03이 아니라 내가 한 1.7 정도 돼요. 그리고 생기부가 좋아. 그러면 학교 추천 2로 지원을 했겠죠.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시면 등급대가 2등급, 3등급대죠? 그럼 누가 몰렸다라는 거예요? 특목이나 자사 아이들이 몰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전형은 특목 자사를 위한 전형이구나, 또는 특기자 전형도 특목 자사를 위한 전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단 일반고라고 해서 무조건 그러면 학교 추천만 들어갈 수 있느냐? 꼭 그건 아니에요. 일반 전형을 지원할 수는 있는데 내가 등급이 좀 모자라. 2등급 초반이야. 그런데 생기부가 정말 좋아요. 정말 좋다고 하면 일반 전형도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고다 그러면 학교 추천으로 들어가는 게 더 좋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20 이제 입시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을 보시면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1에서는 학생부 면접이 있고요. 학생부 면접이라는 건 이제 저기죠. 그 생기부를 바탕으로 하는 면접이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재시무 면접, 자연계열은, 그 다음에 2단계에서 토론 면접, 인문계열은 이렇게 되는데 까다로워요. 무슨 말이냐면 학생부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생기부에서 나오는 거니까 내가 활동했던 내용들을 검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했던 거를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시문 면접, 여기 재시문 면접이라고 되어 있죠. 재시문 면접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특히 문과의 경우는 그렇게 까다롭진 않은데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워요. 제가 문제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건 선생님들도 풀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럼 어떤 문제들이 이제 나오는지를 일단 한번 봐볼게요. 자, 고려대 면접 전형별 특징을 한번 보시면 이게 면접이에요. 자, 수시 학교 추천 1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이제 여기 자연계열이라고 써있죠. 자연계열에 사회, 수학,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이라고 동그라미 쳐있죠. 그리고 교과 외까지. 자,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 문제 한 문제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융합적인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융합적인 문제가 나오니까 내가 지구과학 선생님이야. 지구과학 선생님이어도 못 푸는 거예요. 왜? 수학 문제가 나오고 사회 문제가 나오니까. 그죠? 그리고 물리 선생님이야. 물리 선생님이어도 내가 수학 문제를 못 풀면 또는 사회 문제를 모르면 못 푸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면접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럼 이 면접을 푸는 것이냐? 자, 먼저 풀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해야 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수월하죠. 인문계열은 지금 뭐라고 동그라미 쳐 있습니까? 사회의 동그라미, 도덕의 동그라미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오후에도 뭐 사회 동그라미, 도덕 동그라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열 학생들이 조금 더 면접이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자연계열 학생들이 이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 동네 학원들에 가면 준비를 못 해주니까 보통 이제 대치동이나 이런 데 알아보거든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4시간 정도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못 가죠. 그래서 면접 준비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까다로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합격자 생계부를 보겠습니다. 합격자 생계부, 사학과 합격자 생계부인데요. 자, 지역은 이제 수도권 평준화 지역이 있습니다. 좀 뭐 잘하는 학교는 아니었고요. 제가 이제 뭐 실제로 컨설팅 했던 학생이니까 못하는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일반고였고요. 출결사항을 보니까 질병조퇴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수상 내역은 대회 수상이 23개, 교과 수상은 21개였고요. 그 다음 진로 희망은 3년 동안 동일했습니다. 역사학자로. 그리고 자율활동에는 3학년 1학기에 반장을 한번 했고요. 동아리 활동은 본 동아리에서 역사 동아리를 뭐 3년 동안 쭉 했고 자율 동아리에서는 유엔 동아리를 했습니다. 1학년 때 53시간, 2학년 때 33시간, 3학년 때 17시간 해가지고 뭐 거의 90시간 이상이 되겠죠? 봉사활동 많이 했어요. 진로활동 같은 경우에는 역사 관련 소논문을 3개 썼어요. 지금도 올해까지는 이제 소논문이 지제가 되죠. 내년부터는 안 되는 거고요. 내신 등급은 1.5등급입니다. 일반고에서 1.5등급이면 사실 엄청 최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거의 1.03도 있고 1.02도 있고. 그런데 1.5등급으로 고대를 합격했다는 건 잘 합격한 거죠. 잘한 거예요. 뭐가 잘 돼 있었다는 거죠? 내신이 잘한 게 아니라 비교과 관리를 잘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특 같은 경우는 과목별 5줄이네요. 자, 과목별 5줄이 이상 있었다는 건 선생님들이 잘 써준 거고 이 학생들도 이제 그 과목별로 수행평가라든지 뭐 제출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잘 활동을 했겠죠. 독서 활동 보시면은 92원, 그죠? 1학년 때도 2학년 때도 다 많이 읽었어요. 3학년 때도 꾸준하게 읽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많이 묻는 질문들을 한번 대답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지역별로 일반고 학생들이 과연 이제 몇 등급을 학생이 고려대를 합격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등급만을 보고 사실 판단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1.0도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저 못 맞추면 떨어지는 거고 면접 못 보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류가 안 좋으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등급이 높다고 해서 붙는 건 아니다. 그럼 또 거꾸로 말하면 등급이 낮다라고 해서 무조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1.7도 붙을 수 있고 1.8도 붙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1.8인데 연대 붙은 학생들 있었거든요. 그 말은 1.8에 연대 붙었다는 건 고대도 붙고 서울대도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생기부의 비교과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출결사항에서 뭐 질병조퇴 이제 이 학생은 한 번뿐이 없었는데 무단지각이 많으면 어떡하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근데 무단지각 같은 경우에는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무단지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떨어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개선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보여줘야 되겠죠. 면접에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1학년 때 3번 했고 2학년 때 1번 했고 3학년 때는 없었어. 그러면 뭔가 변화된 그런 어떤 노력 사항들을 충분히 면접에서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 하면 좋겠지만 있어도 지원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상은 보통 이제 고대 합격할 정도면 방금 보셔서 알겠지만 한 40개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수상 내역이 적으면은 그러면 무조건 고대를 지원할 수 없느냐, 떨어지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죠. 고민이 되겠죠. 수상 내역이 적으면 사실 활동이 별로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고대를 합격한 학생들 대부분의 학생이 20개 이상은 됩니다. 20개 이상은 되지만 10개가 안 됐는데도 합격한 학생도 있었어요. 그러면 10개가 안 됐는데 합격했다는 건 다른 부분에서 우수한 그런 자기의 능력을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상 내역 가지고 무조건 합격이다 아니다라는 판단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일반고라고 하면 20개 이상은 돼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수상 내역이 좀 적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나의 우수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진로 희망은 3년 동안 동일해야 되죠. 그죠? 왜 동일해야 되느냐면 일관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물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고요. 그죠? 그런데 변하면 또 변한 대로 뭔가 정확한 동기와 목적이 있으면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요즘에는 40대, 50대들도 갑자기 뭐 일을 하다가 내가 뭐 요리를 하겠다 하면서 많이 변화되기도 하잖아요. 그럼 고등학교 3학년이면 고등학교 3년 동안 변할 수 있다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변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변화된 이유를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교 1등부터 전교 꼴찌가 비슷해요.
그래서 특별한 그 나만의 어떤 차별성을 얻기 쉬운 활동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율활동에 보통 기재되는 게 뭐냐면 이제 학생회라든지 전교회장이나 뭐 반장, 부반장 이런 활동들이 기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반장, 부반장을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애들이 있어요. 네, 하면 좋죠. 왜냐면 반장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경우에 내 생기부에 채울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반장으로서 창의적으로 내 반을 이끌어갈 수 있는 활동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기회가 왔다 그러면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동아리 활동에서는 이제 전공적 합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활동인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뭘 했나 보면 학교 축제 활동에서 토론 대회를 했어요. 근데 토론 대회를 개최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사실 학교 축제에서 토론 대회를 개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이 학생이 자기가 뭔가 제안을 해서 개최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메리트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안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실태를 전교생에게 설문지를 작성하고 등교 시간에 피켓을 만들어 캠페인 활동을 했어요. 자, 이게 어떤 활동이었냐면 우리가 보통 위안부에 대해서 뭔가 조사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조사해서 보고서를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학생은 어떻게 했냐면 전교생에게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설문지 작성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설문지의 내용을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아이들이랑 이제 같이 회의해서 내용을 만들고, 그 다음에 모든 학년들에게 뭐 점심시간이든 등교시간이든 해서 설문지를 나눠줘야 되고, 또 걷어야 되고, 또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렵죠. 쉽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 등교 시간에 그런 어떤 캠페인 활동까지 했다는 거예요. 피켓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랑 동아리 활동에서 같이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만들어라는 건 막 싸우기도 하고 모여서 그죠? 의견이 대립되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등교 시간에 피켓 만들어서 캠페인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입학 사정관제자들도 알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자,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건 그런 사람, 이제 입학사정관도 안다라는 건 뭐냐면, 그 메리트를 갖고 있다라는 활동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문과에서 뻔한 활동이 뭐냐면, 주제 정해서 토론하는 것들, 신문 보고서 쓰기는 것들, 이런 건 너무 뻔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주제 정해서 토론을 했으면, 아까 그 학생처럼 뭔가 설문조사를 하고, 캠페인 활동을 하고, 진짜 몸으로 뛰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활동이 일단 어려워야 돼요. 그러니까 쉬운 활동이면 안 돼. 누구나 할 수 있는 활동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신문 보고서 쓰기 대회에서 보고서만 썼어. 달랑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인식을 그 문제 인식을 하고 학급의 게시판에다가 또는 학교 게시판에다가 본인들의 주장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캠페인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뻔하지 않는 동아리 활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방금 이 학생은 다시 한번 보시면 사학과를 1.5등급으로 합격을 했어요. 문과 1.5로. 근데 일반고예요. 그리고 평준화 지역이고요. 그리고 잘하는 고등학교도 아니에요. 근데 이 학생이 합격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는 뭐냐면 일단 비교과가 좋다라는 거예요. 등급은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비교과가 좋아서 합격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반드시 고려대를 들어가려면 비교과가 좋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고려대 입시 주요 변경사항 이제 고3들이 잘 들어야 되겠죠? 자,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볼게요. 자, 2020에서 그러니까 이제 올해 들어간 학생들의 전형이 학교 추천 1과 2였는데 이게 이제 합쳐집니다. 합쳐지는데 2021에서 학교 추천으로 통합된다고 여기 써있죠? 학생부 교과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되게 독특해요. 학생부 교과면은 서류를 안 봐야 되잖아요. 근데 교과 60%에 서류가 20%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면접이 20% 들어가요. 이게 어떻게 교과입니까? 사실은 이게 뭐예요? 종합전형이랑 다름이 없죠. 왜? 서류를 보는 건 종합전형이랑 똑같아요. 근데 교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학생부 교과가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대는 학생부 교과가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류 들어가는 거예요. 비교과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 동아리 활동 해야 되는 거고요. 반장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서류가 20%뿐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 좋아 내신 등급이 가장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교과 60%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자, 아까 등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 추천은 누가 지원을 하겠습니까? 1점대 초반 아이들이 지원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1점대 초반 아이들이 지원을 할 텐데 뭐 보통 1점대 극초반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등급이 다 비슷해. 그러니까 이 60%에서는 뭔가 차이가 없어요. 그럼 어디서 차이가 나겠습니까? 서류에서 차이가 나죠. 그리고 면접에서 갈리겠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입시에서는 어디에서 갈리겠다? 비교과에서 갈립니다. 그리고 면접에서 갈리겠죠. 그러니까 등급만 좋아서는 안 돼요. 비교과 좋아야 되고 면접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수능 최저가 완화됐습니다. 어떻게 완화됐나 볼까요? 자, 2020에서는 인문이 4개 영역 6이었고 자연이 4개 영역 7이었습니다. 그리고 탐구 영역 한 과목을 반영했는데 6인 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7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7인 게 8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꼼수를 쓰네. 결국 학교에서는 어떻게 돼요? 탐구 영역이 한 과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탐구 영역이 2개네? 또 쉽지 않죠. 왜냐면 2개를 반영하니까 결국은 탐구 2개 다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완화라고 써여 있지만 이게 과연 진짜 완화인가? 더 힘들어진 거 아닌가요? 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 수능 최저 없는 전형이 신설됐습니다. 좋아진 건가요? 일반고, 우리는 지금 일반고니까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전혀 좋아진 게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단 자, 계열 적합형 전형인데 서류 1단계에서 서류 100%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성적 60%에 면접 40%인데 최저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서류하고 면접만 보면 돼요. 그래 수능 최저도 없고요. 그러면 아까 어느 전형이랑 똑같냐면 일반 전형이랑 똑같아요. 일반 전형은 아까 누가 지원하는 전형이었어요? 특목하고 자사고 아이들이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은 일반고를 위한 전형이 아니라는 거죠. 수능 최저가 없는 이 전형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런데 자, 일반고 학생 중에 정말 비교과가 너무 좋아. 활동이 너무 좋아. 그러면 그래도 가능할 수 있겠죠. 최저를 안 맞춰도 되는 이 전형의 계열 적합형 전형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요. 2021 입시입니다. 학교 추천 일반고에게 유리합니다. 왜? 내신 잘 따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비교과 20% 들어가고 면접 20% 들어갔죠. 학업 우수형 전형이 있어요. 학업 우수형 전형 아까 봤었나요? 아직 안 봤는데 학업 우수형 전형 일반고에게 유리해요. 다시 한번 볼게요. 계열 적합형 특목 자사고에게 유리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시가 81.4% 상당히 많죠? 자, 학생부 위주 전형이 학교 추천 전형이 있고요. 일반 전형에서 학업 우수형이 있고 그 다음 일반 전형에서 계열 적합형이 있습니다. 자, 모집 인원 나와 있고요. 일반 전형이 495명으로 제일 적게 뽑네요. 학교 추천하고 일반 전형은 상당히 많이 뽑고요. 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교 추천 원인, 이 학교 추천 전형은 누구를 위한 전형이라고요? 일반고를 위한 전형이다. 그 다음에 학업 우수형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고를 위한 전형이다. 그 다음에 계열 적합형은 누구를 위한 전형이라고요? 특목고나 자사고를 위한 전형이다. 특기자 전형 원래 있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특목 자사고를 위한 전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은 어떤 거였어요? 일반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 추천 전형은 이거 비교과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서류 들어가요. 20% 들어가요. 그런데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중요하죠. 그죠? 20%뿐이 안 들어가니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추천과 학업 우수형 간에는 복수 지원할 수 없습니다. 요 두 개. 학교 추천하고 그 다음 학업 우수형은 같이 지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지원하면 안 되고 요 두 개가 같이 지원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계열 적합형은 아니네요. 그죠? 그러니까 학교 추천 하나 지원하고 계열 적합형 지원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요 두 개는요. 자,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보시면 알아본 게 상당히 많은 내용이었습니다. 고려대 입학하기 첫 번째 수시 등급 알아봤고요. 그죠? 수시 등급은 이제 작년 수시 등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대 합격자 생기부 보면서 이제 특징을 파악했고요. 그 다음에 변화된 입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감사합니다.